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연입니다. 오늘은 기아 K3를 시승할 예정인데요. 저는 예전에 포르테 쿱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후속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그 전에 제 K3 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시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모터리언 진행하는 대로 펠리샤에 와서 외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후에 이제 좀 주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좀 편집장님이 없으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아 K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차가 그 작고 낮고 빠른 차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차가 빠르진 않아도 일단 작죠. 그리고 뭐 포지션도 당연히 SUV가 아니고 세단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준중형급 이하의 차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준중형 이하의 좀 작은 차들. 그래서 K3는 디자인도 예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K3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포르테도 다 경기가 있었다는 거. 포르테급 경기도 있었고 K3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경기하기에 좋은 그런 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차기도 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는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K 시리즈, 그러니까 그 기아의 K3, K5, K7 디자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포르테 나왔을 땐 진짜 저는 우와, 국산차인데 이런 디자인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차를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었는데 와, 그게 막 오히려 다른 수입차는 너무 넘사벽이잖아요. 근데 그 차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근데 제가 아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사가지고 정말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뭔가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 첫 차로 사기 좋은 차면서 근데 약간 왜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첫 차는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닌데 약간 타협해서 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그때 당시 포르테급 지금은 K3 정말 우와, 저건 드림카야 막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3도 뭐 K 시리즈 중에서 좀 차급이 낮고 뭐 작은 차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K5나 K7 같이 큰 차보다 제가 산다면 저는 K3를 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들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히 큰 특징이 없어요. 그냥 잘 정리돼서 예뻐요. 헤드램프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여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나오는 라인도 예쁘고 그릴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죠. 근데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 차가 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그릴이 조금 더 컸으면 앞에가 좀 더 커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좀 일부러 약간 작은 차라는 걸 강조하듯이 약간 그릴이 좀 작은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차의 크기와 뭐 헤드램프 디자인과 저 그릴의 크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약간 옆으로 길게 약간 날렵한 느낌이 들게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요. 요게 이렇게 딱 X자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가 있는 디자인이 이 뭐 여러 가지 눈이 막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를 요 작은데 이렇게 딱 예쁘게 예쁘게 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되게 멋지게 세련되게 제 어휘력의 한계가 느껴지는데 이게 디자인이 독특하면서도 이 차에 맞게끔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꽤 좋아해요. 그리고 확실히 이번에 진짜 컬러가 이 컬러 진짜 약간 시승차 컬러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청회색빛? 약간 청회색빛이 나면서 이게 청색인 것 같은데 약간 회색빛도 돌면서 여기에 또 펄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받았을 때 저는 이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차가 더 예뻐 보이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다른 컬러도 예쁘겠지만 이번에 시승차 컬러가 진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옆모습으로 넘어가면 K3의 디자인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과한 멋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막 차가 조그맣다 보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뭐 준중형급이다 보니까 뭐 큰 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작으니까 뭔가 조금 더 좀 특이한 그런 맛이라도 넣으려고 뭔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요소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딱 캐릭터 라인도 하나로만 가고 이쪽에도 지금 언더의 라인 하나 있고 접힌 거 딱 한 군데 정도밖에 없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본 큰 차에서 큰 대형 세단에서 쓸 법한 라인들 정말 그냥 정직한 라인들
이제 그런 식의 디자인 요소가 보이는데 저는 원래 디자인들이 그렇게 깔끔한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조금 더 이런 K3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얘보다 큰 차인 K5나 K7 디자인이 좀 더 강렬하죠. 강렬한데 저는 이렇게 약간 수수하면서도 잘 정돈된 K3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라인이 그냥 정말 일자에 이 세살 라인 따라서 C필러 떨어지고요. 요 정도? 요런 특징 말고는 뭐 여기를 이렇게 올린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그냥 딱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인데 그게 잘 정돈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어는 타이어는 금호네요.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 들어가고요. 둘드로에 45 R17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평비가 4호네요. 이따가 제가 이 차를 타고 또 이제 산길을 또 타야 되니까 타이어 상태를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뒷부분은 뭔가 넓어 보이거나 뭐 그러려는 특별한 기교 없이 약간 통통한 느낌이 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데도 사실 좀 얇았으면은 얘가 조금 더 납작해 보이거나 좀 커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정말 그냥 딱딱딱 단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이 리어램프도 볼 때마다 이 억진 게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3자 같지 않나요? 3자 같고 그 왜 다 K5는 5자 같고 K7은 7자 같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대놓고 동글동글하게 하지 않고 약간 각을 줘서 하지만 3자 같은 네, 그런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네, 그런 리어램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여기 이 굴곡이 딱 나는 자꾸 기아 너무 칭찬하는 경향이 있어 디자인을.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있는 이 디자인, 이 라인도 딱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간주행 방향지시 등하고 아마 후진등 그리고 안개등 네, 위치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기에 딱 삼각형으로 이거에 맞춰서 이 범퍼 이렇게 살짝 페인 라인에 맞춰서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하이그로시랑 여기 뒤에도 지금 디퓨저 부분도 하이그로시인데 네,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머플러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머플러가 싱글 머플러 팁이 있는데 안에 머플러 그대로 들어가 있고 바닥으로 꺾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멋부린 네모 이런 건 아니고 그대로 동그라미긴 한데 그래도 안에 있는 그 진짜 머플러 정말 멋없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멋을 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좀 커 보이게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교체할 땐 이거 통으로 바꿔야겠네요. 붙어있네요 아예. 그리고 이게 같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보다 전장이 조금 더 길다고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는데 아마도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트렁크도 좀 왠지 좀 깊고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그 차 옆에 폭이 이렇게 폭은 좀 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거니까요. 폭은 좁은데 안으로 좀 깊은 편인 것 같고요. 스키스루나 뭐 폴딩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이 위쪽도 딱히 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진 않네요. 아무래도 준중형 차니까. 밑에 조금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정도 공간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페어 키트 요즘은 다 저런 걸로 바뀌었죠.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면 차급에 비해서 꽤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으로 좀 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 키에 맞춰서 시트 포지션을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65cm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가끔 맞춰보면 편집장님보다 한 이 정도? 이 정도 앞으로 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키에 맞췄는데 B필러 끝까지 와 있어요. B필러 끝까지 와 있고 이게 만약에 다른 남자분들이 좀 키 크신 분들이 앉았으면 좀 더 뒤로 나왔겠죠? 한 이 정도? 이 정도 뒤로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도 타려고 보면 그러니까 제 키에 맞췄을 때는 제가 앉고 요 앞에 이렇게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고 남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 둘이 이렇게 여자들 여자친구들 4명이서 놀러 갈 때는 공간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이 4명이 꽉 차서 가시면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앞에 좀 더 이만큼 뒤로 와도 뭐 무릎 공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한 요만큼 뒤로 오고 남자분들 이만큼 무릎 더 나오면 너무 딱 맞긴 하겠네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이 밖에서 보실 때 얘가 그렇게 쿠페처럼 떨어지는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머리 위로 한 요 정도?
주먹 하나 반, 하나까지는 안 되고 주먹 하나 반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서 저보다 크신 분들도 앉았을 때 머리가 닿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시트는 그리고 되게 시트가 약간 다른 차에 비해서 약간 눕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큰 차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서, 뒤쪽으로 가면은 제 머리 위로 주먹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트에 편안하게 딱 기대면 저보다 한 뼘 이상 머리가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한 뼘이 아니라 주먹 하나 이상 저보다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여기에 닿겠네요. 그래서 시트에 편하게 기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뒷자리에 사람이 타기에 괜찮도록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뒷자리 열선 시트도 있고, 이건 물론 옵션이겠지만요. 그리고 뒤에 송풍구도 있습니다. 2열 시트 조명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암레스트에 컵홀더 2개 있습니다. 근데 뭐 잡아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구멍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막혀있죠. 원래 여기 스키스루가 보통 있는데 스키스루는 없이 그냥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지금 운전석 쪽에는 여기 지금 뭐 짐을 넣을 수 있는 게 없고요. 이쪽에만 그물망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약간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타기에는 뒷자리는 충분한 것 같고요. 저는 차급에 비해서 공간은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는 여기 양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송풍구에 이렇게 가운데로 쭉 일자로 지나가는 벤틸레이션. 여기 지금 약간 팝업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얘가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신 걸 전 봤는데 이게 이렇게 흔들림이나 유격이 없고 되게 딱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터치 느낌도 굉장히 좋고,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크렐 오디오, 이거 최상위 트림이네. 최상위 옵션에 각종 좋은 옵션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육면체 사다리꼴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정육면체 같은 느낌이죠.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기 오디오랑 각종 그 AV 관련된 거 쭉 있고, 밑에 송풍구랑 송풍구 관련된 거 버튼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선 충전기 패드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 패드와 여기 밑에 또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되게 좋았는데,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그냥 넓게 공간이 하나만 있으면 여기 핸드폰 놓고 뭐 지갑이랑 같이 이렇게 이것저것 짐을 놔야 되는데, 여기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한 단 위에 있어요. 그리고 딱 핸드폰 놓으면은 살짝 화면이 보이게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는 이거 이렇게 한 단 더 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다 핸드폰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각종 뭐 지갑이랑 키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USB 연결하는 단자랑,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충전을 위한 단자가 따로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충전기 꽂으면 그 변환 젠더 있잖아요. 그렇게 꽂으면 여기도 충전을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핸드폰이나 각종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약간 좀 젊은 세대, IT 기기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뭐 전반적으로 저는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그냥 일자로 지금 이렇게 일자 형태의 약간 플로팅된, 여기 살짝 요만큼만 이렇게 일자 형태로 플로팅된 그런 디자인이고, 인테리어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약간 육각형,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형태가 잡혀 있고, 요 안에 쏙쏙쏙쏙 넣었죠. 그래서 요 정육각형의 위쪽 사다리꼴 위쪽 사다리꼴 모양으로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 AV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 송풍구 관련된 거는 요 아래쪽 사다리꼴 모양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디자인을 할 때 무언가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그 라인에 맞춰서 디자인을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 넣는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얘도 그런 형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이 좀 심심할 수 있는 거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송풍구에도 보시면 송풍구 여기 이쪽 부분에 크롬으로 또 같은 요거랑 같이 무광 크롬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는 게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심심하거나 밋밋하지 않게끔 강조를 해주고, 또 하나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사실 뭐 가죽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이게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좋아요. 약간의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우레탄. 여기에다가 이제 가죽 모양으로 무늬를 넣어주고 여기 스티치를 넣어주니까 뭐 만지는 질감도 나쁘지 않고 E급 치고는 약간 좀 고급스럽게 가죽처럼 마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스피커 라인,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저런 식으로 스피커도 점점 이렇게 디자인이 잘 예쁘게 들어가 있고, 저 스피커에 있는 그 점들을 손잡이 쪽까지 이렇게 퍼뜨리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녹아들게끔 저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저 부분은 왜 이렇게 빛 같은 거 올 때 반사돼서 이렇게
등처럼 보이는 반사판이잖아요. 저런 게 지금 문을 열었을 때 뒤에서 오토바이나 이제 다른 차들이 달려올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안내를, 내가 지금 창문을 열었다, 여기서 사람이 내릴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저런 부분도 되게 세심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아무래도 차급이 준중형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타는 경우를 많이 배려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우박스는 이게 크지 않네요. 아무래도 이 자체가 별로 형태가 크지는 않죠. 이게 만약에 컸으면 다리 공간이 너무 좁았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 수납 공간이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되게 적절하게 잘 분할이 되어 있고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좀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자잘한 물건들 그런 거 넣고 다니기에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컵홀더도 보시면 두 개인데 하나가 좀 작죠? 하나가 컵홀더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이것도 보통은 뭐 캔커피 같은 작은 것도 있고 요즘 음료수 사이즈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거를 맞춰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은 건 오히려 이쪽이 덜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사이즈로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이 안쪽에도 USB 충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같은 거 충전할 때 여기 이렇게 딱 케이블 꽂아가지고 이 안에 넣어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두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완충도 바닥면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넣는 때 좀 카메라 같은 거 충전할 때 특히, 네, 저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 앞쪽에는 사실 뭐 이렇게 내려놓을 공간이 잘 없으니까요. 기어봉도 그냥 무난한 수준이죠. 기어봉도 그냥 뭐 일반적으로 딱 손에 잘 잡히는 예전부터 잘 사용하던 디자인의 기어봉이고, 여기 특징적인 거는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쭉 당겨서 뒤에서 옆으로 탕 치면 S 모드죠. 그리고 위로 밀면 기어 업, 아래로 내리면 기어 다운. 근데 사실 무단 변속기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싶긴 하지만 그냥 무단 변속기인데 얘는 이제 자동 변속기 느낌을 주려고 넣은 거겠죠. 근데 그냥 자동 변속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S 모드로 가서 위아래로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형태를 저는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 다른 시승할 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들 시프트는 전 옛날 사람인지 패들 시프트보다는 평소에 수동을 타다 보니까 요거 자체를 움직이는 걸 좀 더 선호를 하고,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면 꼭 시퀀셜 기어 같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단 조절하는 게 꼭 시퀀셜 기어 같아서 오히려 좀 더 경주차 같은 걸 타는 느낌은 진짜 오바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의 형태를 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앞좌석은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버튼. 이런 데 찾아서 막 이런 데 섞여 있어가지고 어디지 찾는 것보다 딱 기어 옆에 직관적으로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고, 시트 옆에 저는 진짜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는 정말 시트 옆에 있는 게 제일 찾기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게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크지 않은 스티어링 휠에 진짜 촘촘하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면서 좀 더 이제 버튼이 많아진 것 같고요. 이쪽에 그런 각종 주행 보조 장치들 끄고 켤 수 있는 게 있는데, 후측방 경고랑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차선 유지랑 그 어시스트 해주는 것들을 바로 직관적으로 끌 수 있는 부분, 끄고 켤 수 있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차선 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이렇게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로 끄실 수 있도록, 네, 버튼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는 소형차, 막 경차에도 각종 옵션을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진짜 좋은 옵션을 다 넣은 최상위 트림이긴 하지만 준중형 차에도 이런 옵션들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트 포지션 기억하는 이런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HUD는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네. 엔진은 1.6L 가솔린 엔진이고요. 123마력을 무려 6,300rpm에서 낸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6,300rpm, 그리고 이거 지금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6,300rpm까지 쓰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서 123마력을 다 끌어내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차급을 생각하면 123마력이면 뭐 힘은 충분하죠. 충분한데 이게 또 GT 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GT 버전은 같은 차인데, 물론 이제 저기 해치백 모델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차인데 걔는 204마력. 그게 되게 타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1.6L 123마력 엔진이지만 어쨌든 평소에 주행하고 다니기에는 뭐 부족함 없이 충분하죠. 그리고 준중형급이기 때문에 충분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형차 같은 경우도 뭐 200마력 되면 넘친다고도 표현을 하니까요, 힘이. 그래서 힘은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는데, 뭐 예전에는 CVT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대 IVT 변속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개발을 시켜서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이따 시승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3로 중미산 산길을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고 있고요. 이게 속도가 바로바로 좀 안 올라주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코너를 진입을 할 때 뭐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코너는 이 정도 속도로 돌아나갈 수 있어라고 해서 일단 먼저 던지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전 시승차고 안전하게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킹을 하고 코너를 돌면서 조금씩 속도를 높여나가면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근데 요게 좀 아쉬운 점이 출력이 아무래도 123마력이다 보니까, 그리고 6300rpm이 돼야지 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아쉬운 게, 제가 조금씩 속도를 높일 때 속도가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오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스키드음이 살짝 나려고 하길래 제가 좀 더 밟아봤는데 엔진 소리는 치솟는데 그 스키드음이 더 올라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얘가 그게 밀릴 만큼 속도가 더 오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스티어링 휠이 꺾여 있으니까 속도가 바로바로 잘 안 올리긴 하는데, 일단 속도를 처음부터 아주 높이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이 지금 많이 꺾여 있으니까 얘가 아무리 출력을 높여도 속도가 안 오르고 있죠. 제가 지금 거의 엑셀을 풀을 밟았는데 아쉽네요. 아무래도 이게 속도가 원하는 만큼 잘 오르질 않아서. 저의 견해로 이 차로 와인딩 하는 거는 약간 오바인 것으로. 제가 원래 좀 동시에 두 가지를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말을 하고 이런 걸 잘하는 편은 아닌데, 아까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차는 일단은 어필에서 좀 전에 한 거 같은 경우 어필이라고 하죠. 언덕길을 오르면서 와인딩을 했는데, 어필에서 뭔가 출력을 더 뽑아내면서 제가 이제 이 차를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얘는 스피드음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차다. 근데 그건 아마 타이어 성향이 더 이제 좌우를 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는 평소에 타기 좋은 차지 막 와인딩을 했을 때 의외로 괜찮네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차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좀 이런저런 기대를 하고 데리고 왔는데, 예전에 포르테컵 수동차를 한동안 타고 다녔었는데 그 차랑은 또 느낌이 그건 아무래도 이제 포르테컵이기도 하고 뭐 완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차랑은 정말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GT가 또 따로 있잖아요. 204마력을 내는 GT 라인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K3는 조금 더 가볍게 타는 차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느낌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아요. 단단하고 탄탄하고 쫄깃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서스펜션이 가벼워요. 순간 이게 이제 통통 튀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볍다는 느낌이,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단단하고 쫀득하다 막 이런 표현 잘 쓰는데, 탄력 있다 이런 표현 되게 잘 썼는데, 그런 서스펜션이 아니고 약간은 이제 가볍고 통통통통하는 느낌의 서스펜션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통통통통하는 게 내 몸을 다 이렇게 몸으로 전달을 해주니까 딱딱해 단단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가볍고 통통하다, 통통 튀긴다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것이 차로 뭔가 와인딩을 즐기시기에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비추. 그냥 이 차의 장점은 그거 말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이 가볍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몸을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잖아요. 막 불편하게 막 어디 한 군데 갈 때도 온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승차감은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는 거지 막 되게 좋아요, 막 편하네요 이런 건 물론 아니고요. 근데 이 차급을 생각하거나 이 차의 여러 가지 뭐 무게나 아니면 서스펜션 세팅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가볍게 통통 튀는 수준이고, 내 몸을 막 직접적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평소에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123마력에 어쨌든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 다운힐 한다, 어필 한다 막 진짜 제가 생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연비가 11.5는 나오거든요. 이게 뭐 11.5가 뭐가 좋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주행한 걸 보시면 왜 그런지, 제가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차의 장점은 스포츠성에서 찾는 차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명백하고, 그리고 사실 하체나 서스펜션 세팅이 약간,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저는 전반적으로 좀 약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보세요. 자, 지금 일자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 스티어링 휠 움직임은 티도 안 나죠.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고 있는데 요만큼씩 가도 차는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사실 유격이 좀 있어요. 스티어링 휠에 유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 흔들고 있는 차는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유격이 좀 있고, 이게 특히 0점 부분에서는 유난히 심하고요. 0점 부분에서 유격은 더하고, 이게 뭐 코너를 돌 때도
요만큼 갔다가 어느 순간 좀 더 돌아야 되는 그 미묘한 또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뭐 보통은 다 이런 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편하게 타시니까요. 차 자체는 매력이 있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매력이 있는 차인데, 제가 지금 와인딩을 먼저 해서, 근데 와인딩에서는 많이 아쉬웠다는 거. 어쨌든 어필 부분에선 출력이 충분히 오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자세 잡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아까 뭐 가볍고 통통 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렇다고 계속 출렁이진 않거든요. 출렁이진 않아서 어쨌든 코너를 돌기 위해서 자세를 꺾거나 아니면 어떤 뭐 특정 자세가 됐을 때 그게 뭐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자세를 사방팔방 막 다시 잡고 이러진 않고, 어쨌든 자세는 잘 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 보셔서 근데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접지를 순간 잃어서 위험해요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어쨌든 그게 생각보다는 높은 속도까지 유지는 됐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진짜 몸이 막 이렇고 막 이렇게 될 때까지도 코너를 돌았는데 그때 소리가 안 난 거예요. 스키드 소리가 안 난 거고, 그리고 돌 때 보시면 자세를 꽤 잘 잡고 있어요. 얘가 그 코너를 제가 이렇게 될 정도로 코너를 돌아도 얘가 차 상태가 쫙 유지되면서 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속도를 물론 이게 하중이동 때문에 속도를 막 급하게 올렸다가 급하게 줄였다가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점진적으로 올려주면서 쭉 가기 때문에 제가 뭐 차체가 악셀이나 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차체를 흔들진 않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속도로 또 일정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도 차가 혼자서 막 흔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노면 상태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차는 노면에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세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노면이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노면에 뭐 울퉁불퉁한 정도가 그냥 일반 도로 수준인지 요철이 있을 경우에는 뒤에 접지를 훅 잃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평소에 진짜 램프 같은 거 좀 빠르게 빠져나오시고 그냥 평소 일상 주행하시기에는 정말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인데, 지금 뭐 막 스포츠 주행을 하고 싶으시다, 와인딩을 즐기겠다, 사실 그것까지 좋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얘가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서스펜션 세팅이 약간 좀 하체도 약간 경쾌하고 가볍고, 그리고 주행 감각도 좀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출퇴근용으로는 저는 꽤 만족스러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차가 일단 작다 보니까 주차도 용이하고, 그런데 또 차 생김새가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치수로 따져보면 아주 작은 차는 물론 아니죠.